네, 금방 소개받은 메나텍 어소시에이트 박영선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진짜요? 전 한 며칠에 한 번씩 아버지한테서 행복하냐는 전화를 받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행복하려고 여기에 섰고요. 네, 그거 행복 미루면 안 된다. 오늘 행복해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늘 하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 듬뿍 받고 자란 제 제일 자랑이기도 한 건데요. 저의 로또예요. 저희 부모님은 여러분들도 사랑 많이 받은 만큼 많이 주면서 또 고객 관리에도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화기계 하면 우리나라 분들이 참 이렇게 제일 안 좋다라고 먼저 생각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알기 전에 제가 그 간호학과를 나왔는데요. 대학 다닐 때 알바를 별로 안 해봤지만 그 과학 학원에서 생물 과외를 했어요. 근데 고난이는 못하고요. 중등 수준에서 그때 거에 딱 머물러 있는데요. 이게 메나텍 하면서 이렇게 잘 쓰일 줄 몰랐고 다시 상기하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 몸이 참 신기하고 신비로워서 계속 파헤치고 알아가는 게 너무 재밌고 즐거워서 하게 됐는데, 그 좀 쉽게 풀어서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체 뭐 너무너무 많이들 알고 계세요. 또 메나텍 하시는 그 사업자분들, 소비자분들은 너무나 학구적이셔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고, 예, 또 지적 수준도 너무나 높은데요. 좀 마음 편하게 공부하러 오신 게 아니라 좀 편하게 이제까지 알고 계셨던 거 정리한다는 기분으로 이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체는요, 제일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최소 단위는 세포입니다. 세포 하나만 들어가 본다 그래도 몇 시간을 풀어야 될 만큼 너무 신비로워요.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돼 있는 부분들만 보지만, 이런 세포들로 이루어진 같은 세포들끼리 모여 있는 집합체, 기관, 조직이라고 하죠. 그런 걸로 그다음에 장기, organ, 기관들을 만들고 그게 인체가 되는 건데, 내가 건강하려고 하면 어떤 장기 수준이 아니라 세포 단위에서부터 면역이라든가 모든 기능이라든가 문제점들을 파헤치고 가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세포에 좀 눈을 돌리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런 세포들, 내 몸을 이루는 이 세포들이 먹고 살려 그러면 식물들은요, 너무나 신기하게도 물 주고 햇빛 있고 이렇게 뿌리가 박혀 있다 그러면 자생해 스스로 만들어서 영양을 만들어서 써요. 어떤 면에서는 동물보다 더 우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동물들은 내가 만들어 쓰지 못하는 영양소는 직접 먹어줘야 됩니다. 그죠?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그 먹는 음식물들을 통해서 음식물 안에 영양소, 내 입이 즐거운 게 아니라 내 세포가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일을 다 하기 위한 그런 영양소를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산소가 있어야 돼요. 산소 없는 데는 괴사되고 썩어서 절단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음식물은 어디로 들어와요? 입으로 들어오죠. 입에서부터 뿅 하고 나가는 대변까지의 과정을 소화기계다라고 보는데요. 이런 소화기계를 거쳐서 소화 흡수되고 그다음에 필요한 곳으로 쓰이고, 비로소 세포들이 기능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 음식물입니다. 인풋이 돼야지 그 안에서 뭔가 쓰임을 하고 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산소는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와서 이게 바로 그냥 필요한 세포로 가는 게 아니라 연결 기관이 있어야 돼요. 온 몸에 거미줄처럼 펴져 있는 혈관들을 통해서 세포까지 배달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세포에서는 그거 가지고 만들 것들 만들어내고 쓰이고 하고요. 그런 이면에 또 영양소만 온전히 쓰여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공장이 돌아가고 나면 찌꺼기들이 남게 돼요. 그것 또한 잘 배출해 주는 것도 우리 몸의 대사를 좋게 하는 거죠. 에너지도 만들고 그 자리에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는데, 이거 청소 잘하는 것도 면역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냥 안 빠져요. 이것 또한 혈관을 통해서 또 순환계를 거치면서 이렇게 소변으로도 나가야 되는 이런 배설계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호흡으로도 나가고요. 이 과정을 제가 우리 몸을 이해하게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장표인데요. 그만큼 오늘은 소화기에 대해서, 음식물이 들어가서 어떻게 소화 흡수가 되고 작용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거, 건강에 소화기계의 건강을 챙길 때 필요한 요소들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소화기관 하면 입에서 먹어서 대변으로 빠져나갈 때까지의 긴 관이다라고 생각을 일반적으로는 하세요. 근데 소화기 내과에 가면요, 간담최내과도 있어요. 간이랑 쓸개랑 이자, 췌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음식물이 지나가는 기관은 아니에요. 근데 소화기 내과에 분류를 해요. 왜 그러냐면
소화 효소, 소화액을 소화기관에다가 뿜어주기 때문이에요. 어디냐면 십이지장에다가요. 십이지장은 소장인 거죠. 그래서 이걸 소화기관이다라고 얘기하고 상당히 신중하고 중대한 신중은 아니죠. 중대한 질환들이 간담체에 걸려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면 아 그렇구나 또 아시게 될 겁니다. 입에서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요. 식도를 거쳐서 식도는 별일을 안 하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소화기관에서 내가 의지적으로 수의적으로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요. 입하고요. 식도 바로 위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식도는 인두에서부터 위까지를 연결해주는 기관이에요. 음식만 넘겨주는 연동작용하는 기관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근육이 짜임이요 독특하게 생겨져 있어서 이 식도 위에는요 내가 의지적으로도 움직일 수 있어요. 꿀꺽하는 거예요. 물론 매번 의식적으로는 안 하지만 그거는 내가 하고자 하면 하는 것들인데 그 식도 아주 상부를 벗어난 그 밑에는요 내가 관여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를 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위가 있고요. 소화의 과정을 한번 얘기를 드리면 이렇게 맛있는 탄수화물, 빵, 뭐 밥이다 얘기하면 그걸 먹게 되면 입에서는요 단백질이나 지방 대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잘 씹으래 소화를 하려면 잘 씹으란 얘기는 잘게 부셔주란 얘기입니다. 잘게 부셔줘야 소화 효소들이 잘 버무려지겠죠. 그러면 진짜 필요한 영양소를 뽑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식물 안에 들어있는. 근데 입에서는 탄수화물 중에서도요 녹말만 분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거 우리 학교 과정에서는요 아밀라제라고 배웠어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옛날 사람 소리 들어요. 아밀레이스예요. 왜냐하면 녹말 그 녹말 자체가 아밀로스거든요. 그래서 아밀라제라고 하면 이제 효소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면 어렵지 않다 하는데 거기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고요. 탄수화물만 소화가 되는데 탄수화물 중에서도 녹말만 소화가 돼요. 다른 설탕이나 아니면 젖당이나 이런 것들은 소화되지 않아요. 더 밑으로 숙제를 밀어내는 거예요. 잘게 씹어줘야 됩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입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위에서는요 단백질만 소화를 합니다. 위에서 또 막 섞어주고 이렇게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막 레미콘 안에서 뭐가 돌아가듯이 믹스하기도 하고 잘게 부셔주기도 하고 근데 위에서는 염산이 나와서요 펩신이라고 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나옵니다. 소화 효소인 거죠. 근데 그게 나와서 염산이 있어야 그 펩신이 단백질 분해를 잘하는 거예요. 단백질 골이 길다란 거를 뚝뚝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위에서 내려가면 소장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십이지장이라고 하면 소장하고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소장, 공장, 회장이 다 소장이에요. 그 관략근에서부터 시작되는 부분인 거죠. 여기에는 십이지장으로요 뚫려 있어요. 관이.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서 담관에 보관을 했다가 담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십이지장으로 뚫려 있고요. 또 췌장이라고 하는 거 머리에서부터 췌관이라고 하는 게 십이지장으로 뚫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소화 효소랑 소화액을 넣어줘요. 근데 지방은요 어디에서만 소화되냐면 십이지장에서만 소화가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생물 수업하는 것 같네요. 담즙이 있어야 돼요. 담즙. 담즙은 소화 효소가 아니라 소화액이에요. 그 불리는 이유는 소화시켜서 영양소 뽑아내는 게 아니라 그걸 잘게 부셔주는 유화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소화 효소랑 잘 버무려지게. 근데 이런 담낭이 문제가 있거나 담관이 막혔거나 그래서 쓸개즙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방이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하겠지만요. 우리가 변이 노랗다라고 하는 건 황금변 얘기하는 건 담즙이 섞여서 그렇거든요. 근데 담즙이 안 섞였어요. 그러면 회색변을 봐요. 네, 그리고 췌장이라고 하는 거 이자라고 하죠. 여기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소화효소 세 가지를 다 보내주는 너무나 중요한 장기예요. 그러니까 내분비 기관이기도 하거든요. 호르몬을 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췌장하면 생각나는 게 당뇨 환자, 인슐린 방출한데 얘기하죠. 포도당을 저장하는 호르몬. 그다음에 그 저장된 포도당을 해리시켜서 에너지로 쓰게 하는 호르몬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췌장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장기인데요. 너무나 깊숙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자각 증상 없이 아주 심각한 상태에서 발병되는 경우가 많고
발병됐다 하면 이미 구조적으로 보면 십이지장이랑 딱 머리가 붙어 있고 담관, 담낭, 간이랑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나타나는 질환들은 같이 다 연결돼 있어요. 어느 하나로만 딱 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췌장에 뭐가 있대. 근데 췌장 머리 쪽이래. 그러면 그 부분이 다 떡이 됐겠구나. 이렇게 또 알게 되고 검사하면 또 그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다음에 십이지장에서 이렇게 해주고요. 또 하나는 위에서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반복될 거거든요. 좀 쉽게 좀 보세요. 그다음에 소장에서 십이지장에서 또 소화액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장샘이라고 하는 거 소장에서도 단백질, 지방은 아니고요. 탄수화물에 소화 효소를 내줘요. 단백질에는 아까 좀 적게 쪼개놓은 걸 또 쪼개야 들어가요. 소장벽 안으로 해서 혈관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하나 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고요. 탄수화물 분해 효소는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돼요. 말테이스는 말토즈라고 하는 거. 그걸 분해하니까 말테이즈예요. 그리고 아밀레이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크라제도 있고요. 어머 뭐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설탕을 분해하니까 스크라제, 스크로우즈가 설탕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락토즈 들어보셨죠? 젖당을 분해하면 갈락토즈랑 포도당이 붙어 있는 게 젖당인데 그걸 분해해 주는 게 갈락토즈예요. 갈락타제예요. 그러니까 아제가 붙으면 다 효소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외울 필요 없지만 어쨌든 소장에서 지방은 아니지만 탄수화물하고 단백질 대사 효소가 나와서 이렇게 한 군데 단계별로 이렇게 해준다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지방 대사에서는 이렇게 췌장이라든가 담즙이라든가 그 십이지장 그 상태가 너무나 중요한 것만 좀 핵심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입에서부터 시작되는 소화를 하나씩 보자면요. 입 안에 음식이 들어오면 준비를 했다가 요 땅하고요. 침샘이라고 하는데 귀 밑에, 턱 밑에, 혀 밑에 침샘들이 있어서 효화효소를 막 뿜어내줘요. 침도 나오고 그 안에 효화효소 아밀레이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분해하고요. 효소는 다 단백질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말씀드리면 단백질의 중요성을 여기서도 한 번 더 아셔야 될 부분이에요. 효소가 없으면 우리 몸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요. 잘 먹어야 뭔가 쓰이는데 그거부터 커트가 되면 문제가 되겠죠. 2, 3만 가지의 효소를 우리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다 모르겠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금도 뭐 열렬히 활동을 하고 있을지. 그리고 소화관은 침샘 분비하는데 필요할 때마다 음식이 들어갈 때마다 나와요. 또 신기한 거는요. 음식 안 들어가도요. 머릿속에서 생각만 해도요. 나와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레몬즙 같은 거 쉬어 하면 막 입안에 침이 고여요. 소화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했는데 또 음식이 앞에 있으면 막 침이 나와요. 소화될 준비하고 있고 그때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침샘 기능이 떨어지고 소화도 좀 덜 나오기도 하고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소화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것 또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장으로 넘어가면 위는요 소화관이 그냥 길다란 관으로만 되어 있으면 우리는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서 살아야 되는데 생명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안에 이렇게 부풀은 위 주머니가 없다 그러면요 하루에 10번 15번 식사하셔야 될 거예요. 식사하느라 다른 일 못할 수도 있겠죠. 위가 이렇게 부풀어서 주머니가 된 이유는 한꺼번에 좀 많이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먹어서 저장해놓고 쓰고 쓰이고 저장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건데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안 되겠죠. 위가 담을 수 있는 용량 얼마세요? 4리터요. 4리터까지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줄이면 줄일수록 이제 위도 늘어난 것들을 위 하수 같은 것들은 소화에도 큰 문제가 있으니까 좀 적절히 조절을 해야 되겠죠. 위에요 항문 관략근 아시죠? 스핑터 머슬이라고 하는 그 항문 관략근 아무 때나 열지 않죠. 네, 의도적으로 열기도 하죠. 근데 이건 내 마음대로 못해요. 몸이 알아서 하는 건데요. 음식이 들어가면 딱 못 나가게 막어요. 밥 먹고 누웠다고 옆으로 누우면 음식이 줄줄 새 나오지 않죠. 저 분문부가 있어서 그래요. 위에를 분문부, 밑에를 유문부라 그러는데 저 애울 때 가나다 순으로 하니까 비읍이 먼저잖아요. 위에가 분문부예요. 밑에가 유문부인데요. 스핑터 머슬 관략근이 문제가 생겨지면 어때요? 너무 과식을 해도 그렇고 가스가 많이 차고 장내가 안 좋아도 그렇고 위산하고 막 섞여 있는 음식을 위로 한번 쓱 훑고 올라갔다 내려오게 만들어요. 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염산이요. 얼마나 강한 산이에요? 그 안에서만 작동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염산은요 단백질을 다 분해시켜요. 근데 위는 분해 안 시키고 가만히 잘 있을까? 안에 들어온 음식만 할까? 점막이 보호를 하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 하루에 1에서 2리터의 위산이 나오면서요. 염산이 잘 분비가 돼야 살균도 하고요. 미네랄 같은 것들을 이온화시켜서 흡수하는 과정도 있고요. 단백질 분해 요소인 펩시노겐이 펩신으로 바뀌면서 제대로 작동을 단백질을 잘 갈아서 분해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간다는 표현보다는 자른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 점막층이 제대로 있어서 헬리코박터나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균들 뭐 먹으면서 같이 딸려온 것들이 있다 그래도 살균도 하고요.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1차의 어떤 차단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유문관략부에서는 소화된 음식이면 이제 조금씩 내보내줘요. 한꺼번에 밀어닥치면 안 되겠잖아요. 헬리코박터가 대부분 있다라고는 하지만 발병하지 않는 거는 그거랑 같이 살거나 아니면 그거에 내 점막이 손상받지 않게끔 보호하는 막이 제대로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점막을 이루는 글리코 영양소 당사슬이 충분히 있어야 가능한 거고요. 이렇게 위에서요 위산이 막 버무려져 가지고요 소화도 시키고 있고 이런 상태인데 식도도 그렇고 바로 내려오는 십이지장도 그렇고 거기는 염산이 없어요. 근데 식도를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점막이 막 까져가지고 쓰라리고 아픈 거 아니에요? 그게 역류성 식도염인데요. 소장으로도 내려가면 소장에도 그게 염산이 없거든요. 유문부에서 음식을 내려주면 섞인 거 아니에요? 산하고. 그럼 소장벽도 다 깎일 거 아닌가? 우리 인체의 신비예요. 그 아까 십이지장으로 담관이랑 췌장의 관이 연결돼서 효소를 쏘아준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요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하는 중화제가 있어요. 중화제를 음식 넘어올 때마다 쏘아줘요. 그래서 소장벽이 보호되는 거예요. 피부과 같은 데서도 우리 염산 같은 거 이렇게 이런 산으로요 얼굴에 필링을 해요. 화학적 필링을 하고 나면 산도가 완전히 무너져요. 강산이 되겠죠. 그러고 나면 바로 중화제를 써요. 탄산수소 나트륨을 발라줘야지 밸런스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몸은 그걸 췌장에서랑 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십이지장, 공장, 회장에 속하는 이 한 6에서 8m, 평균 7m 정도라고 하죠. 7m면 내 키보다 몇 배예요. 그걸 꾸기고 요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음식이 지나갈 때는 천천히 지나가요. 엄청난 주름이 있어서 표면적을 늘려놨죠. 먹은 음식이 너무나 소중해요. 내 몸에서 못 만드니까 먹어놓은 영양은 싹 뽑아내야 되잖아요. 천천히 지나가면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장으로 밀어내 주는 건데 소장이 이렇게 그 순대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나열돼서 이렇게 나란히 있지 않아요. 꾸불꾸불 움직여져 있고요. 장장이 막 이렇게 흐트러지지 못하게 장간막이라고 하는 게 저렇게 소장 사이에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의 마지막 고비 대장이에요. 여기 지나고 나면 이제 밖으로 나가서 먹은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불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변 안 나왔거나 막 문제 있을 때 사람들이 가운데 배를 막 만지고 마사지 한다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장 연동 운동 도와줘야 되니까 가로 M자 형태로 제가 마사지를 하라고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가쪽에서부터 이렇게 아랫배까지를 훑어주면서 마사지 해주는 게 좀 짜주는 역할을 해서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되기도 하죠. 운동을 잘 못하시는 경우에는. 그리고 이 대장은요 1.5m 정도예요. 소장보다는 훨씬 짧죠. 대신에 굵기는 훨씬 굵어요. 5 내지 6cm예요. 변의 굵기? 아주 황금변, 건강한 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음식 찌꺼기들을 직장까지 옮겨서 또 액체 상태로 넘어와요. 아주 죽 상태로 넘어와요. 대장까지. 그래서 대장에서는 수분을 흡수해서 진짜 우리가 보는 변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위에서부터 항문까지의 그런 여행의 과정입니다. 소화계에서 나타나는 질환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만 나열해봤어요. 이거 말고 너무나 많은 질환들이 있어요. 이런 게 어떤 점막의 염증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지만 뭐 자가면역 질환까지 해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속이 편해야 삶이 편할 거 아니에요. 또 편하게 하려면 위장을 좀 신경 쓰고 내가 먹는 거에만 치중하지 않고 이 먹는 게 제대로 소화되고 쓰이고 하게끔 내가 그 역할까지 도와주고 있나 생각을 해보시면 과식하는 거, 폭식하는 거, 야식하는 거를 좀 줄이게 되실 겁니다. 이 해부학적 구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는 따로따로 이렇게 간, 담낭, 뭐 췌장, 희비지장, 소장 쪽으로 해서 봤었는데 저렇게 딱 붙어 있어요. 따닥따닥. 그러다 보니까 간담체가 떨어질 수가 없이 담낭의 문제든 췌간의 문제든 췌장의 문제든 이렇게 같이 다 뭉뚱그려서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요. 담관이 막히는 경우도 많고요.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간이 안 좋아서의 기인된 경우들도 있고 췌장도 보시면 이렇게 나뭇잎파리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초록색은 담낭이고요. 우리가
쓸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췌장, 이자라고도 하는 거고요. 보시면 복판에 있고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조금 나랑 소화랑 무관하게 생각하는 장기들이어서 좀 섭섭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능 면에서는 너무나 중요하죠. 이렇게 넘어가면 소장에서 소장 안에 보시면 동그란 관을요 쫙 잘라가지고 펼쳐보면 이렇게 육모들이 있어요. 융털이 있는 거 아시죠? 융털 위에 또 미세육모가 있어요. 미세육모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런 장벽은요 세포 한 겹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나가는 음식들을 혈관 안으로 싹 흡수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 세포막 위에 뭐가 있냐면 점액들이 있죠. 당사슬들도 있고요. 그래서 영양소를 캐치해서 보내주는데 어디로 가냐면 이 미세육모를 딱 지나고 나면 혈관이 있어요. 그리고 림프관이라고 하는 암죽관이 있어요. 근데 들어가는 경로가 좀 다르거든요. 소장에서 영양분이 흡수될 때 수용성인 것들이 있어요. 물에 녹는 영양소들이요. 비타민, 미네랄부터 해서 그런 것들은 혈관으로 바로 들어가요. 그리고 기름의 성분들이 있어요. 지방을 분해한 지방산이나 뭐 글리세롤이나 비타민들도 지용성 비타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암죽관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림프관인데요. 여기에서만 특별하게 암죽관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들어가는 데가 다르니까 기름이 들어간 거는 그럼 간으로 안 가고 혈관으로 모아진 것만 간 문맥이라 그래서 간에 통과를 해요. 그러니까 혈관이라는 거는 심장에서 나오는 거를 동맥, 심장으로 들어가는 걸 정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장에서 싹 긁어 모아진 모세혈관을 통해서 모아진 걸 간 문맥을 통해서 간에 들어가요. 그러면 간에서는 이제 합성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죠. 해독도 하고. 근데 지방 성분은요 간 안 거치고요. 림프관들이 모아져서 어디로 가냐면 심장에 들어가는 대정맥하고 함유를 해가지고 심장으로 들어가서 전신 순환을 그때 하게 돼요. 그래서 지용성의 영양소를 잘 선별하고 드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그 이동을 표로 보면요. 수용성 영양소는 융털의 모세혈관, 간문맥, 간을 거쳐서 심장 전신으로 돌게 되고 지용성 영양소들의 이거는 물론 여기도 다시 심장으로 돌아서 전신으로 도는 과정은 있지만 그 이전에 림프관 통해서 바로 직접 투입이 되다 보니까 막 변성된 거 또 산패된 거 내지는 좋지 않은 기름들 선별해서 잘 드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의 상태를 보자면 간만 해도 너무나 중요한 장기인 건 뭐 익히 아실 테고요. 보들보들하고 젓갈색의 아주 매끄러운 그런 그 실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정상 간의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계속 공격받는 거예요. 바이러스도 세균도 아주 나쁜 어떤 독소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져요. 그래서 점점 염증이 반복되다 보면 급성염증, 만성염증, 그다음에 간경화 상태 딱딱해지면서 세포 기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간경화가 되면 이제 불안한 거죠. 간암의 상태로 갈까 하고. 근데 이 간 안에도요 백혈구들의 일종인 쿠퍼 세포, 쿠퍼 음료 있잖아요. 쿠퍼셀이라고 하는 거는 간에 있는 백혈구예요. 그러니까 간문맥을 통해서 장을 통해서 걸러지지 못하고 만약 간까지 왔다 그러면 간 안에 산재되어 있는 그 쿠퍼셀들이요 그걸 다 잡아먹어요. 근데 간이 염증이 생겨지고 딱딱해져서 기능이 안 된다 그러면 못하겠죠. 그래서 바이러스에도 잘 걸리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세포들의 기능이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돼서 간도 수고한다라고 해주고 오른쪽 밑에 있어요. 갈비뼈 밑에 한번 직도닥거려 주시고요. 진짜 말랑말랑 잘 있나? 이게 부어서 염증 있는 분들은요 간 밑에 이렇게 갈비뼈 아래로 손을 집어넣으면 만져져요. 그래서 간이 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간이 붓거든요. 염증 생기면. 소화관이 이렇게 중요하고요. 이런 관들을 잘 보호하고 또 손상됐다 그러면 그걸 회복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 단품으로만 안내를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제품군들을 뭐 엠토스를 제일 기본 베이스로 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메나시나 항염에 특화된 오메가3 지방산이라든가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GI 프로 밸런스, 이렇게 단백질 장 자체들이 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오소린도 충분히 들어가야 되고요. 또 간 해독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요. 또 그 글리코바이옴 세 가지를 출시가 돼서 너무 다양하게 또 그것만 단품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속을 좀 편안하게 삶이 편안하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면 좋겠고요. 글리코 영양소와 마이크로바이옴을 보자면 마이크로바이옴이 대두가 된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죠? 언론에서랑 막 나오다 보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연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부터고요. 2014년 다 알고 계시는 스위스 그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 10대 유망 기술 중에 하나로 이렇게 꼽히다 보니까 많이 부각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런 인체 내 많은 미생물들, 내 세포가 만약에 뭐 한 30조다라고 하면 내 안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아요. 38조 이상이다라고 하는데 2015년도인가 이스라엘에서 과학자들이 우리 몸의 세포를 이렇게 확인을 했대요. 다 세진 않았겠죠. 근데 그 세보고 보니까 세포 수가 한 30조 정도 된다라고 했어요. 예전에 막 60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30조로 이렇게 픽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균 미생물 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미생물하고 우리하고 공생하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한 거 내가 못하는 것들을 너희들이 해줘. 장내 환경도 좋게 해줘라고 하면 먹이를 줘야 되는 거예요. 또 숫자를 늘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게 노화와 정신 발달에까지, 정신 질환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니까 장을 먼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은 장 속 미생물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제는 방귀를 들 뿐이 없어요. 면역은 장이다라고 이미 알고 계시지만 모든 질병은 장에서부터 시작된다. 내가 먹은 음식이 진짜 생체 내로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의 관문이 장벽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우리 몸의 장내 미생물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냐? 태어날 때부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 아기가 응애하고 울면서 첫 호흡 때 외부에 있는 균이라든가 산소라든가 이렇게 흡입을 하면서 균하고 첫 만남이다. 예전에 많이 그렇게 알고 계셨는데요. 정상분만을 하면서는요, 자연분만 시에는 산도를 통과할 때 이미 한번 그 유산균 샤워라 그래서 미생물이 한번 노출이 확 됩니다. 그때 엄마의 질내 환경이 얼마나 좋은 유산균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장내를 먼저 장내 유산균들을 키우는 어떤 그 씨앗들을 주는 게 되는 거예요. 3살까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3살 넘어서 막 음식 어른처럼 먹게 되면 어른하고 똑같은 생태계예요. 장내도요. 그 전에 그 유아기, 이유식기를 거치면서 이제 어른하고 똑같아진다. 나이가 들면 장내에 미생물 균주의 종류는요 다양할수록 다양한 기능들을 하게 되는데 그 숫자들이 줄기도 하지만 다양성이 많이 줄어드는 게 노화예요. 그래서 넣어줘야 되는 거죠. 다행히도 우리는 그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거 미생물들의 유전체와 내 몸이 가지고 있는 게놈 유전체와 결합체로 나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모든 온갖 세포에 온갖 조직에 영향을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건강은 장에 달려 있다. 뭐 여러 가지 감염 부분에 대한 거, 면역 작용에 대한 거, 조절하는 부분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다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너무나 중요한 기관이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이젠 너무나 많이 공부하고 아셔가지고 이게 상식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소화할 수 없는 영양소를 분해해요. 그 분해하는 과정의 마지막 최종 대사 산물이 또 장내를 건강하게 해요. 장내를 건강하게 한다는 얘기는 내 면역이라든가 내 건강에도 영향이 그만큼 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대두되는 단쇄 지방산이라고 하는 거, 그죠? 우리가 탄수화물 소화를 잘 못 시키는 우리 호소로 안 되는 그런 식이섬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장내에 서식하는 유산균들이 소화를 시켜줘요.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대사 산물이 뭐냐면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부티르산 뭐 이럴 필요는 없지만 단쇄 지방산. 짧은 사슬 지방산이다 예를 하면 되는데 이게 대장세포들의 어떤 에너지원으로 공급이 되어지고 장벽을 튼튼하게 하고 이런 역할까지를 하는 거라서 면역이나 항암, 항염증, 호르몬 조절까지 관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거칠고 좀 씹기 불편하고 이런 것들도 드셔줘야 되는 거예요. 장내를 위해서. 근데 이거 아주 쉽게 간편하게 캡슐로 먹으면 되는 것들이 저희한테는 있잖아요. 장내 미생물들이 왜 변화가 될까? 어릴 때 엄마한테 잘 받았어도 그동안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의 변화, 약의 노출, 환경오염 여러 가지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장을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안 좋게 하는데 계속 일조들을 하다 보니까 누적이 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게 식이섬유가 많고 저지방 식이를 먹은 사람의 장내 환경으로 인해서 어떤 건강까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데이터 연구 결과입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장내 미생물 숲이 잘 우거져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나 너무 소화도 안 되고 불편하고 변도 문제가 되고 면역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 여기구나라고 해서 타겟을 잡고 케어를 해나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럴 때 밸런스 사정이 있어요.
마이크로바이옴 3종과 혈당 프로밸런스를 적절히 사용을 해서요. 혈당 프로밸런스는 혈당에만 관여되는 게 아니라 장내 환경, 면역을 조절하는 부분까지도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이런 제품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전 제품 강의하는 시간에 좀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해나가시면 되겠고요. 이런 위장관 토탈 케어의 글루코바이옴 3종을 적절하게 사용하시자는 말씀이고요. 건강은 장에 달려 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거의 중추신경계도 조절하고 또 식이섬유를 발효해서 단세지방산도 생성을 하고 또 혈관 생성, 면역 시스템, 비타민 D 합성까지 장내에서 병원균에 대한 감염 예방, 장벽을 탄탄하게 함으로써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런 장만 중요하다. 들어오는 부분이 중요한데 그 안에서 쓰이면서 내가 불편하고 문제됐고 진단받았고 이런 것까지 케어할 수 있는 아주 복합적인 방법이 메나테크에 있습니다. 클린이라는 방법인 거죠. 이건 넘어가겠고요. 짧을 줄 알았는데 상당히 길어졌어요. 앞에 말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클린을 통해서 이런 소화기관이 1차적으로 회복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이후에 파생되어져 있는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있는 부분까지 케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몸에 많이 쌓인 독소라든가 염증들 그런 부분들을 체외로 배출하고요.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세포들이 깨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 클린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미들 많이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안내하실 때 또 하는 동안 불편함들이 있을 거예요. 어딘가 안 좋았고 문제됐던 부분들은 더 한 번씩 터치가 되고 아프고 힘듦들을 거치게 돼요. 호전이 되어지는 과정에 대한 케어까지를 잘 보듬으면서 완주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몫인 거고요. 이런 영양 클린에 구성된 제품들이 다양하죠. 아까 소화기관에 국한해서 또 말씀을 드렸다면 그 외에 모든 조직 기관들이 다 쌩쌩해져야 되니까 이렇게 다양한 제품군으로 구성을 하고 또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본인의 식습관, 생활 습관을 알아볼 이런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구성받아서 드시면 되겠고요. 이런 세포 성형 또 소화기관뿐만이 아니라 내 몸 전체에 세포들을 이루고 있는 촉수들을 만들어주고 똑똑하게 만들어주고요. 호르몬 조절, 해독으로 인한 염증 조절, 대사가 잘 되는 몸으로 만들어주는 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 포함을 하면 내 몸의 자체 치유력을 회복하고 건강 컨디션으로 만드는 제일 핵심의 프로그램 클린을 좀 경험해 보시고 안내도 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소중합니다. 소화기관 잘 케어하시고 또 평소에도 신경 쓰면서 먹거리에 대한 그 선택들을 잘 하시고요. 클린과 또 중간에 단품, 글리코 바이옴 세 가지 이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건강하고 편안한 그런 삶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